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간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부터 양대 증시가 빨간불을 켰고요. 장 막판까지 이런 시원한 상승세는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 키워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노동시장이 이제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상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대원전선과 한미반도체, 대한전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YC와 코치, 폴라리스 AI, HB솔루션, 리노공업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시장을 정말 강하게 이끌어줬던 섹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설비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정말 시장을 강하게 견해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정말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린 반도체와 전력 설비 테마는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코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초소형 2차 전지를 관련해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 80%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요새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50%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잠시 뒤 코칩에 대해서는 시간의 특징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폴라리스 AI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고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애플량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애플의 팀 쿡 CEO가 AI에 대해서 대대적인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AI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금요일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폴라리스 AI가 이렇게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준 이유에는 폴라리스 향해 개별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폴라리스 그룹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어제 한 2시쯤에 보도가 됐는데요. 해당 소식에 폴라리스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인셉션은 미국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회원사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고요.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이러한 인셉션을 통해 폴라리스 쉐어 서비스 내 AI 적용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엔비디아 향 수혜를 받아가면서 폴라리스 그룹주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솔루션은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16%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7,5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OLED 관련된 종목도 애플량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공개될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건데요. 여기에 5월 6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가을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에 OLED 패널을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동안 BOE가 납품 경쟁사로 좀 꼽혀왔는데요. 애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단독으로 수주를 따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국내 OLED 관련된 종목들도 부각을 강하게 받았고요. 이 중에서 HB솔루션이 가장 크게 급등을 하면서 16%대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반등 속에 어제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반도체 정말 잘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8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장 초반에 18만 닉스를 회복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3.7%
2%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17만 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대장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인 훈풍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때문에 지금 보신다면 HBM 관련된 대표 종목인 한미반도체도 5%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장비땅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급등 시세는 더욱더 뚜렷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YC는 14%대 급등, 그리고 리노공업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가장 크게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대 급등세로 29만 8천 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어제 기술주 반등도 반등이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그동안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투자은행 베어드가 마이크론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가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된 또 내용들도 보도가 됐는데요. 내년까지 HBM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HBM의 판매 단가 또한 내년에는 5에서 10% 상승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동반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밤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의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어제의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9%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보도가 한 가지가 됐는데요. 올 1분기 전기기기 수출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력 설비 테마들 어제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상한가를 간 종목도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가 기대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력 설비 테마가 같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였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홀딩스, LB루셈, LB인베스트먼트, 미래생명자원, LB세미콘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은 BK탑스, 퀄리타스 반도체, 제넥신과 본느, 그리고 코칩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인 신송홀딩스와 미래생명자원이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LB그룹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는지 잠시 뒤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상장인 종목인 코칩까지 마지막 특징주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BK탑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매매 4일차에 지금 들어간 종목입니다. 오늘이 5일차로 진행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속에 2%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전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주당 0.2주를 배당한다고 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11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8월 6일이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송 관련된 압제 소식을 전했는데요. 679억 원 규모의 국제 중재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제넥신에게 계약 위반을 주장을 하면서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제넥신이 개발을 중단한 자궁 경부 전암 치료 백신에 대한 계약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제넥신은 중재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7%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연달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추가적으로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전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 상장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곡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두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대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부각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신송홀딩스와 미래생명자원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곡물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강하게 받았는데 브라질 홍수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콩 생산지인데요. 브라질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대두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4월 말부터 브라질 일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500여 개 도시 중에서 70%가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홍수 피해가 집중된 히우그란지 두술주 지역은 브라질 내외에서도 3위 콩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보신다면 신송홀딩스는 10%대 상한가를 꽉 채워내는 모습이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9.82%의 시간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오늘 본장에서도 그 연속성이 있을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LB그룹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증시 일정에서도 아부다비에서 최대 투자 포럼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지금 LB그룹주에서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투자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도 해당 포럼에 참여를 했는데요. UAE가 어제 AIM 글로벌 재단을 내세워서 LB 인베스트먼트와의 한국 벤처 투자 합작사 설립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UAE 내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치하고요. 합작사가 운영하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도 성공리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LB그룹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강하게 상승해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코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새 IPO 시장의 분위기가 올 초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코칩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공모청약 때부터 상당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80%대 급등세를 더욱더 키워가지 못했고 결국에 장중 52%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망 매물이 다수 쏟아졌습니다. 결국에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IPO 관련된 종목들 요새 지속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결 패스터 바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에 보합권에 붙어서 혼조세로 움직였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결국에 닐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상승폭을 줄게 만들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1%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 다우산업과 S&P 500 지수만 0.1% 전후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실적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첫 번째 특징주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0.3% 상승하면서 1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소폭 상승했던 이유 결국에는 새롭게 출시했던 애플패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일단 출시인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현지 시간으로 7일 출시를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렌루즈라는 출시 이벤트를 함께 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게 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신제품이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서 최고급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3인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이전보다 두께도 훨씬 더 얇아졌고요. 무게도 경량화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를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LCD가 들어가다가 OLED는 아이폰에만 탑재가 됐었는데 아이패드 프로까지 OLED가 탑재되면서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도 탑재가 됐습니다.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고 있는 M3보다도 한 단계 더 진보적인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M4를 통해서 전력 효율성과 함께 얇은 디자인,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도 함께 공개가 됐었고요. 아이패드 에어 역시나 11인치, 13인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 일단은 6월에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살짝 커졌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의 주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애플 밸류체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네, 애플이 한번 급등한 이후로는 애플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이노텍 2% 추가 상승 어제 보였고요. BH 그리고 자화전자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OLED 쪽으로도 반사수혜가 돌아가면서 어제장 HP솔루션이 16%대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OLED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졌던 만큼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9% 급락했습니다. 10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매출 자체는 1분기 2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레페니티브에서 집계했던 월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4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미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약간의 우려감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은 1.21달러로 예상치였던 1.1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가 처음으로 분기 이익을 내면서 총 영업이익이 17%로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ESPN 플러스와 합쳤던 스트리밍 사업은 1,80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테마파크가 포함된 체험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12%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9%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했던 이유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2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스트리밍이 향후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물음표가 찍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디즈니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종목으로 콘텐츠주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뉴 CJ E&M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나눠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성이 좀 독자적으로 넷플릭스 쪽으로 좀 모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보시죠. 국내에서도 익숙한 기업 바로 쿠팡인데요. 1% 정규장에서는 올랐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함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5% 정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쿠팡이 1분기 매출 사상 첫 9조 원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8%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531억 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61%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적자 전환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익이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어닝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분기부터 쿠팡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 팝패치를 연결 편입했습니다. 이 팝패치에서의 여정이 막 시작이 됐으며 이 김범수 의장은 연말까지 실행률 기준으로 조정 EBITDA를 플러스에 가깝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팝패치의 손실이 이번에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부분이 네이버라든지 국내에서도 유통 관련 업체들이 긴장을 했던 시커머스의 투입, 쿠팡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초저가 파산 공세 때문에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악화됐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월간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으로 쿠팡의 절반 규모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커머스와 관련돼서 유통업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네이버가 있겠죠. 다만 네이버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통해서 커머스 부분에서도 멤버십 강화를 통해서 잘 방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신세계 같은 또 스타컴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의 이 시커머스 투입에 의한 이 변화, 생태계 변화를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